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박정희 대통령의 친구분입니다. 김병희 전 인하공대 학장이신데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근데 글이 상당히 내공이 있고 아주 진실성 있고 좋습니다. 제목이요, 그리운 그 사람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 차가 네 차냐? 그 차가 네 아버지 차냐? 이 글은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 사범 동기인 김병희 전 인하공대 학장의 회고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5.16 혁명 시절 최고위 의장실에 무상 출입하게 된 나는 박정희와 30년 지기였건만 그때 나는 인간 박정희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었다. 내가 의장실에 처음으로 들어섰을 때의 첫 인상은 그 방이 어쩌면 그렇게도 초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장식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특별한 기물도 없었다. 마치 야전 사령관이 있는 천막 속을 방불케 하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그가 앉은 의자는 길가에서 구두 닦는 아이들 앞에 놓인 손님용 나무 의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게다가 그가 피우는 담배는 국산 아리랑이었다. 당시에 내가 피우던 담배는 국산으로는 최고품인 청자였고 때로는 선물로 받은 양담배 바이스로이를 피웠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아리랑을 그가 피우는 것을 보고 놀랐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다. 또 하루는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는 점심을 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단돈 10원짜리 냄비 우동 한 사발과 단무지 서너 조각이 그날 식단의 전부였다. 마침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10원짜리 우동을 50그릇이나 살 수 있는 500원짜리 고급 식사를 마치고 온 터라 몹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동서고금을 통해 한나라의 최고 집권자가 이렇게 험한 음식으로 점심을 때우는 일이 어디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박 의장의 애국심은 지나치다고 보여질 때도 가끔 있었다. 그는 당시 장춘당 공원에 있는 의장 공관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눈비 내리는 겨울 아침에 국민학교 6학년인 장녀 근혜양을 운전병이 지프차로 등교시켜 준 일이 있었다. 그날 저녁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박 의장은 근혜양을 불러다 꿇어 앉혀놓고 그 차가 네 차냐? 그 차가 아버지 차냐? 하고 힐쩍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딸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차는 나라 차야. 나라 차를 네가 감히 등교용으로 쓸 수 있는가 말이다. 아득한 옛날 대구 사범 1학년 때 생각이 떠오른다. 박물 시간에 어느 식물꽃 단면을 확대경을 보아가며 크고 세밀하게 그리는 작업을 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 그부들이 그린 것들 중에서 최고 평점인 G를 박군이 차지했었다. 그는 일찍 경북 선산군 구미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그와 같은 수석들만이 응시했던 대구 사범학교 9대1이라는 입시 경쟁을 돌파한 엘리트였고 그 엘리트 중에서도 G라는 평점을 받을 만큼 그의 두뇌는 비상했던 것이다. 그랬기에 천군만마를 질타하는 작전 계획이라면 저 미국 육사 출신의 엘리트들조차 우리 박 장군을 따를 수 없다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기에 쓰러져가는 이 나라의 구출을 위한 한강 도강 작전에도 성공하지 않았던가. 정희야, 너와 나는 대구 사범에 입학해서 본관 2층이었던 1년 2조 교실에서 처음으로 만났지. 이름 글자로는 드물던 희를 우리 둘은 공유했기에 나는 너에게 비록 성은 달랐어도 형제와도 같은 친근감을 느꼈었다. 내가 보던 너는 항상 모든 일에 총명했다. 게다가 너는 또 의분을 느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용감한 사나이였다. 어느 날은 박물교실의 뒤뜰에서 대구 출신 애수군과 약골인 주재정군이 싸웠는데 깡패와 같았던 애수는 주군을 단숨에 때려 눕혀 그래도 모자라서 맥주병을 깨어 머리를 쳤는지라 유혈이 낭자했다. 모두가 겁을 먹고 도망쳤는데 오직 우리 박군만이 뛰어들어 그 S를 때려 눕히고 주군을 구출했었다. 그 용기와 지모와 그 애국심이 박군의 그날 5.16 혁명을 있게 했건만 그에게 넘겨진 대한민국은 GNP 83달러의 세계 153개국 중 152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다. 헐벗은 백성들이 4월 남풍에 대맥 불이 누렇게 익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른바 우리 결의의 비운이었던 보릿고개를 알았기에 그는 10원짜리 냄비 우동으로 점심을 때우면서도 그런 것조차 못 먹는 불쌍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걱정했을 것이다. 또 체인스모커인 그가 담배 없이는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니 피우기는 해야겠는데 그 옛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권련은커녕 한 봉지의 장수연이나 희연조차도 손쉽게 못 얻어 피우시던 일을 회상하면 그 아리랑을 피우기조차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 박정희, 그는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니 어찌 나의 이 추모의 정을 알리요. 오늘에 와서 그를 비방하는 일부 인사들도 많지만 진정 그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는 그 당시 그를 가까이 모시면서 만사에 청렴결백했던 그를 보았지만 아무리 맑게 한다 해도 후일의 가족을 위해 어느 구석진 곳에 그늘의 생활비 정도는 나올 무엇인가는 마련해 두었으리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보니 그것도 아니었으니 이 세상에 그처럼 결백한 집권자가 또 어디 있었을까? 박 대통령의 비리를 찾아보려고 26년간 뒤지고 까고 파고 훑어봐도 찾을 수가 없으니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 그가 쓴 광화문, 화령전, 운한각 현판도 뜯어내고 그 시절에 심어졌다 해서 나무까지 뽑아낸 좌파들, 장관 자리에 앉은과 동시에 제 자식 취직 자리부터 챙기는 썩어 빠진 것들이 박 대통령을 매도하려 발버둥 친다. 좌파놈들아, 똑바로 알아라. 당신들 제 아무리 폄훼하려 발광해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은 대한민국 중흥의 시조로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임을. 박정희는 비록 비명에 갔지만 그는 죽어서 진정 그 가치를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높이 평가받게 될 것임을. 김병희 전 인하공대 학장의 글인데요. 어렸을 때 일화도 소개하면서 인간 박정희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 글이 어느 누구가 박정희 대통령이 평가한 것보다도 저는 진실되게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제일 잘 알죠. 왜냐하면 평생을 봐왔기 때문에. 성공한 다음에 사람을 보면요, 성공을 하면요 위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주의하고 주목하고 내 일거수일투족이 뭐 보도가 되기도 하고 주변에 알려지기도 하니까 조심하거든요. 근데 어려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인간성대로 행동하잖아요. 그 어려서의 그 두들겨 맞는 친구를 구하는 용기, 그 다음에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구국에 의한 목숨을 건 결단, 그런 건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걸 쭉 지켜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 이것도 색다른 평가를 보게 됐네요. 누가 평가한 것보다도 진정성이 느껴지는데요. 김병희 전 인하공대 학장, 이분 뭐 진짜 친구이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진짜 존경하네요. 친구면서 감싸는 경우는 많아요. 왜냐하면 내 친구가 내가 본 친구가 아닌데, 내가 본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언론이라든가 정적들이 막 공격해 대보면 열받아가지고서 막 그 친구를 위해서 막 감싸고 뭐 옹호하고 이런 거는 많이 있지만, 어렸을 때 친구를 평생을 존경하는 거,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럼 어렸을 때 내가 지금까지 존경할 만한 친구가 있나? 아, 저놈 참 괜찮은 놈이지 하는 놈들은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희 학장처럼 경외스럽게 존경하는 친구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걸출한 영웅이니까 이런 존경심이 가는 친구가 뭐 어디 쉽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몇십 년 동안에 존경하고 경외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분의 평가가 대단히 맞다고 보고요. 비명의 저 세상으로 가셨지만 그 이름은 길이길이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길이길이 남겠죠. 링컨 대통령도 암살당했잖아요. 그러나 미국 국민들 또 전 세계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는 그는 그의 업적이죠. 그리고 그의 인간성. 링컨 대통령도 어렸을 때 친구들 또 주변에서들 그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존경하는 게 많더라고요. 링컨 하면 정직함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일화가 많더라고요. 위대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떡잎부터 다른 링컨이나 박정희 대통령, 요즘에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데 제발 부디 나와주길 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70-80%만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욕심일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 좌빨들의 이 무차별한 공격, 역사 왜곡, 역사와의 100년 전쟁, 그 다음에 선전선동행에서 나라 뒤집기, 지금 또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태로운 시기에 밥 먹고 살기는 됐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출생은 다르고 윤택하게 잘하셨고 공부도 잘하셨고 뭐 요직도 다 거치셨고 엘리트로서 두루두루 다 집안 환경서부터 공부, 직책 다 엘리트를 경험하셨지만 그게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다르지만 그 용기와 결단에서 조금 흉내라도 내주셔서 위대한 대통령의 맥을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그 맥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욕심일까요? 이 시기가 절체절명이라서 그래요. 저는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굉장히 위험하다. 야, 이거 이상하다. 느끼시잖아요. 이럴 때 나라를 구하셔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친구분의 이 글에 많은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요, 어렸을 때 친구들의 그 미담이 쏟아지고 있어요. 완전 인간성이 좋고 의리가 있고 자기보다는 남을 더 이렇게 배려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으니까 자질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마트 하시는 거,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하고 닮았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아직까지 좀 모자라는 거는 결단, 목숨을 건 용기, 그 다음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추진력. 그 하루를 놓치면은 5.16 혁명이 실패했거든요. 5월 16일이 아니라 5월 17일에 했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 딱 했을 때 행동하는 그거를 좀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만 해주신다면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대통령 역사의 자유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할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책까지 썼잖아요. 대선 전에 왜 윤석열인가 그 책까지 쓰면서 제가 응원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만난 적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친구분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이렇게 존경하고 그러지만 저는 친구도 아니고 학교도 같이 다녀본 적도 없고 만나서 본 적도 없고 식사 한번 한 적이 없지만 나라를 구할 타이밍에 나타났기 때문에 바라는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발 영웅이 돼 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윤석열 화이팅! 가자! 예!